부부가 살면서 똑같은 잘못을 해도 충분히 좀 그 잘못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, 특히 이제 이 불륜에 있어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게 맞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. 이제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. 이 부부가 이제 10년이 조금 넘는 결혼 생활을 했었고, 이제 자녀가 이제 둘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남편이 이 평소에 이 아내를 굉장히 좀 무시를 하고, 그리고 폭언,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폭행도 하곤 했었어요.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아내는 이 남편한테 이 무시를 당하는 걸 굉장히 좀 힘들어 했습니다. 뭐 이 명절 때 아니면 뭐 시부모님 생신 때 이렇게 시댁에 찾아가잖아요. 그러면은 이 아내가 어떠한 얘기를 하면 이 남편이 뚝 잘라버리고, 네가 뭘 알아서 헛소리 하느냐, 너 가서 물이나 떠와라, 가서 밥이나 해라, 가서 과일이나 가져와라,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아내는 굉장히 좀 자존심이 엄청 상했죠.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우 시부모님들 앞에서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시부모님이 그 아들을 좀 나무랄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고, 이제 그 시동생이 있었습니다. 남자 시동생이 있는데, 이 시동생도 자기 형이 무시하는 언행을 하니까 지도 똑같이 그런다는 거예요. 형수는 뭘 안다고 그러세요, 이러가면서 그냥 말 막아버리고 한답니다. 그래서 이 아내는 시댁에 한번 갔다 오면 그렇게 속이 상할 수가 없었대요. 그래도 일단은 뭐 어쨌든 뭐 참고 이제 살았는데,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남편의 인간성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친구도 하나도 없었어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, 이 직장에서도 거의 왕따를 당하는 남편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전혀 없었던 남편이었죠.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아는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. 아는 후배가 이제 2살 아래 후배인데, 이 후배하고는 또 굉장히 잘 지냈어요. 그러니까 이 남편도 이 후배 아니면 자기가 같이 얘기도 하고 술 한잔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후배한테는 아주 잘했답니다. 그런데 그 후배는 아직 결혼을 안 한 후배였어요. 그래서 이 남편이 술을 마실 때 항상 그 후배를 집으로 불러서 같이 아내하고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남편한테는 아내, 그리고 그 후배, 그리고 자기 남동생, 이 3명 아니면은 술 한잔 마실 사람이 번듯하게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솔직히 뭐 아내는 그 남편하고 솔직히 술도 먹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. 않았는데, 그래도 남편이 술 마시자라고 해가지고 뭐 술 좀 사와라 뭐하라 라고 하면은 그냥 앞에서 그냥 일단은 마시곤 했답니다. 근데 그 와중에 후배를 불러오니까 이 아내는 좀 그게 좀 편했대요. 왜냐면 자기한테 집중 공격하는 게 이제 분산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남들 앞에서는 자기한테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. 그리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. 남편하고 감정이 안 좋지만 뭐 내색은 못하지만 감정은 안 좋은 상태에서 남편하고 단둘이 앉아서 몇 시간을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술 마실 정도의 어떠한 관계는 아니거든요. 그런데 거기에 후배가 끼니까 아무래도 좀 편안했겠죠. 그래서 그 후배가 와서 한번 술을 마시면 지인탕 먹고 이제 새벽에 가곤 한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내하고 그 후배하고 서로 뭐 연락처도 알고 하기 때문에 카톡으로 뭐 이런저런 안부 문자도 간혹가다 하고 했었답니다. 물론 이건 이제 남편도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는데 또 남편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안 하더랍니다. 그리고 어떤 날은 이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서 오늘 금요일 저녁이니까 술 한잔 해야 되니까 후배한테 연락해서 좀 저녁에 좀 오라고 해라고 또 시키기도 한대요.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이제 그 후배한테 오늘 올 수 있느냐, 몇 시까지 와라, 술 한잔 하자 이러면서 연락도 하고 한답니다. 그랬는데 이제 이 후배도 이제 눈치로 그 남편이 그 아내한테 좀 막대하는 걸 좀 알고 있었어요. 아무래도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 그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하니까 그때마다 이제 아내는 좀 기가 죽어 있기도 하고 했죠. 그래서 이 후배가 몇 번 좀 민망한 적도 있었답니다.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이었어요. 이날도 술을 이제 밤늦게까지 막 먹고 이제 새벽 2시, 3시까지 술 마셨대요. 셋이서.
그랬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남편이 술에 빨리 취해가지고 소파에서 그냥 널브러져 자빠져 있었대요.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거의 뭐 실신 상태로 누워 있었답니다. 그래서 이 남편을 아내하고 그 후배가 이렇게 부축을 해서 안방에 눕혔대요.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이제 계속 이제 거실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있었죠. 그런데 이 술을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두 사람 간에 뭐 서로 간에 어떠한 이제 카톡 대화도 있었고 이러저런 얘기도 많이 했었나 보더라고요. 그러면서 형수님 힘들지 않느냐. 형 성격이 좀 그래서 좀 힘드실 것 같다. 그러니까 또 아내는 또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또 아무래도 이제 좀 하소연도 좀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. 적어도 이 정도만 안 해도 난 살 것 같은데 너무 힘들다.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나 봐요. 근데 이게 어느덧 어떤 이성 간의 감정으로 발전을 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남편이 술에 골아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안방에서 자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이 불륜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참 나쁘죠. 그 아내가.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자고 있는 집에서 또 아무리 또 술김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남편의 후배하고 관계를 가졌다는 게 안 좋은 행동이죠. 그랬는데 관계가 다 끝나고 방에서 나왔는데 남편이 그 앞에 서 있더랍니다.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.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 남편이 처음부터 방에 들어갔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녹음기를 작은 방 문 앞에 바짝 붙여놓고 다 녹음을 했습니다. 이들의 어떠한 관계 갖는 소리라든지 대화 내용. 근데 아무래도 문 닫고 녹음을 한 거라 그렇게 잘 들리지는 않지만 이거를 최대 중폭을 해가지고 들리면요. 어느 정도는 좀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다 녹음이 된 거예요. 이제 그 후배는 이제 무조건 그 남편한테 잘못했다, 미안하다 하고 용서해 달라 하고 이제 빌었겠죠. 그리고 아내는 옆에서 가만히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있었대요. 그랬는데 이 남편이 그러더랍니다. 내 아내가 너와 관계를 그냥 가졌을 리는 없고 네가 내 아내를 강간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후배를 강간범으로 몰더랍니다. 그러니까 이 아내도 속으로는 깜짝 놀라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잘못한 건 맞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. 그러더니 이 남편이 하얀 종이하고 볼펜을 가져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더랍니다. 그러면서 이제 합의서 해가지고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더랍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몇 월 며칠 날 방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을 했다. 그래서 이에 합의한다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1억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후배가 이제 뭐 상간남이라고 할게요. 이제 그 상간남이 이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 1억을 마련해 줄 자신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통사정을 했답니다. 그래서 깎아서 이제 결국 8천만 원에 합의를 하고 당장 그 큰 돈이 없으니까 요건 이제 한 3회 정도 이제 나눠서 주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날 그 후배는 이제 돌아갔습니다. 그랬는데 이 아내 말이 그랬어요. 남편이 평소 같으면 또 난리를 치고 자기를 때리고 욕을 하고 했을 법도 한데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더랍니다. 그리고 그 이후부터 있잖아요. 남편이 이상하게 흥얼흥얼 거리면서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뭐가 이렇게 신났는지 밝은 얼굴로 이렇게 돌아다니더래요.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. 이 상간남한테 받은 합의금 중에 일부금 일단 이 1,500만 원을 가지고 수입차 계약을 합니다. 이 남편이. 물론 돈은 아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. 하지만 이 아내한테 이 돈을 남편이 거의 뺏어가다시피 뺏어가가지고 그 돈으로 수입차 계약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우연히 아내가 봤는데 이 남편이 자기 동생하고 이 일에 대해서 계속 상의를 하더랍니다. 그러면서 형 그거 왜 깎아줬냐? 1억 끝까지 받아도 될 텐데 강간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래가면서 합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사정을 다 지 동생하고 상의를 하더래요. 그런데 그때 그 아내가 그걸 보고 마치 자기 자신이 무슨 율락녀가 돼 있고 자기 남편이 포주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. 분명히 이러한 경우 남편이라면 만약에 그런 불륜 행위를 했을 때 처음부터 알았으니까
방에 들어가자마자 벌컥 열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이를 제지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부터 알고 있으면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들으면서 녹음만 있었던 거잖아요. 이러면은 과연 이 아내를 사랑해서 저 남편이 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의심이 많이 갔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반면에 그 상간남은 이제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했기는 했지만 평소 굉장히 온순하고 성격이 굉장히 순한 사람이었대요. 그리고 그 상간남이 하는 말이 그 당시에 만약에 자기 자신이 강간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이 아내가 이혼당할 것 같아서 자기가 순순히 강간을 하지 않았지만 강간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합의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 아내는요, 이제 더 이상 저 불쌍한 상간남이 당하는 꼴을 보고 싶지가 않았대요. 그래서 이 아내가 독한 마음 먹고 애들 데리고 친정을 갔고 그리고 나서 이혼 소송을 해버렸습니다.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1,500만 원을 받았지만 이제 계약금 일부로 낸 것 뿐이잖아요. 이제 돈도 못 받는 거예요. 이 아내가 이제 강간 아니다라고 했으니까. 그러니까는 이 남편이 아무리 이제 그 후배한테 너 강간하지 않았느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 이게 안 먹히는 거죠. 그래서 이 남편이 결국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아내의 이혼 소송에 반소 청구를 한 겁니다. 그리고 이들의 어떤 불륜 행위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이제 그 녹음 파일도 다 제출을 했죠. 그런데 그때 그 담당 판사님도 그런 얘기를 이 남편한테 물어봤어요.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을 한 건데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그 방에 들어가서 그러한 행위가 있기 전에 이를 제지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거를 끝까지 다 듣고 녹음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강간범으로 몰았었냐 이렇게 물었답니다.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아무 말도 못한 거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자료 나오지도 않았어요. 그렇다고 해서 이 아내가 그동안 당해왔던 뭐 폭행, 폭언, 무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청구한 위자료도 기각은 됐습니다. 결국 이 남편은요, 아무런 어떠한 이득도 본 게 없어요. 법원에서도 이 남편이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 남편이 피해자가 맞지만 법원에서는요, 이 남편을 그렇게 피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고 이 아내가 양육권을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재산 분할도 정성적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없는 걸로 했던 게 이 남편이 이미 1,500만 원을 자기가 가져간 거잖아요.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냥 그를 인정해서 더 이상의 어떤 위자료 책임 여부에 있어서는 각자 양쪽 모두 부담을 시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아내가 이후에 어쨌든 간에 집 안에서 남편이 잘 때 불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아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아니면 이 남편이 평소에 아내한테 항상 부당한 대우를 해왔고 그 당시에도 분명히 자기가 이를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돈을 노리고 그 상황을 그대로 녹음해서 이렇게 협박을 하고 강간범으로 몰아서 그 돈으로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외제차를 살려고 했던 이 남편이 나쁜 것 같은가요? 이는 좀 판단하기에 따라서 좀 각자 다 다르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희도 보면은 좀 아쉬웠던 게 그겁니다. 이 배우자가 굉장히 좀 부당한 대우를 하고 그리고 이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지 않고 쇼윈도 부부처럼 항상 외롭게 살다가 자기의 이러한 마음을 누군가한테 좀 털어놓고 의논도 하고 의지를 하는데 그게 이성인 경우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.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동안 힘든 결혼 생활을 한 건 이해는 충분히 가요. 그리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왜 꼭 이거를 어떤 불륜 쪽으로 연결을 지어서 해소를 하는가 이게 좀 항상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있고 자기가 정말 힘든 결혼 생활을 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차라리 상대방한테 이혼 요구를 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뭐 소송을 하든지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혼을 해버리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생활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거를 꼭 이성적으로 만나서 해소를 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걸리고 난 이후에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죠.
하지만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. 어떻게 보면요, 저도 냉정하게 본다면 제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제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내가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엄두는 안 나고 또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털어놨는데 그 털어놓은 그 상대가 또 하필 여자고, 그리고 그 여자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큰 의지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제가 걸리게 되면 그동안 내가 힘들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고, 그냥 나는 그냥 불륜을 저지른 불륜 배우자가 될 뿐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유책 배우자라는 멍해를 쓰게 되는 거랍니다. 그래서 일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.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때는 그 문제로 이혼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깨끗하게 끝내고, 그리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.